안녕하세요, 조조입니다. 저는 요새 챗 GPT를 좀 많이 보다 보니까 얘를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해서 지금 되게 고민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저희 회사 같은 경우에는 매일 아침에 한 9시에서 10시 사이에 회사 그 키워드와 관련된 메일이 계속 날라오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걸로 그 시장 동향이나 회사 동향 같은 걸 좀 파악하는데 요거보단 좀 더 깔끔하지만 이런 식으로 날라옵니다. 그래서 업계 동향이라든지 뭐 유통이라고 치면 오프라인 유통과 관련된 기사들 그리고 회사에 대한 내용들 이런 것들이 이제 매일 전달이 돼서 굉장히 손쉽게 뉴스를 보고 있거든요. 요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다 보니까 제가 뭐 이런 트렌드나 뭐 신기술이나 뭐 이슈 같은 거에 관심이 많다 보니까 이런 것들을 내가 개별적으로 받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코딩 능력이나 이런 게 없다 보니까 뭐 크몬 같은 데 가면 해주겠죠. 근데 이게 다 돈이잖아요, 여러분. 그래가지고 뭐 딱히 쓸 생각 안 하고 그냥 구글에다가 검색해가지고 이용하는 정도로 지내고 있었는데 나한테 챗 GPT가 있잖아, 생각해보니까. 그러면은 얘한테 그런 코드 같은 거를 작성해 달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든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을 하고 제가 챗 GPT를 이용해서 직접 한번 사전 테스트를 해봤더니 진짜 신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거를 빨리 이제 구독자분들한테 좀 소개를 시켜드려야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가져왔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거는 내가 원하는 뉴스를 이메일로 긁어오는 겁니다, 여러분. 자동으로 정해진 시간에 긁어오는 거예요. 그럼 바로 실습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제 챗 GPT로 왔습니다. 우리 여기다 바로 한번 주문을 해볼게요. 우리가 전에 그 구글 스프레드시트로 했었고, 여러분 우리 전에 했던 구글 스프레드시트 기억하시죠? 여기 가시면 제가 제목은 뉴스 클리핑 테스트라고 했어요. 그리고 우리가 확장 프로그램에서 이 앱스 스크립트를 활용했잖아요. 이거를 활용해서 바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을 한번 해보려고 해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볼게요. 전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구글 스프레드시트의 앱스 스크립트 기능을 활용해서 내가 원하는 키워드와 관련된 뉴스 기사 3건을 추출하고 내 이메일로 보내고 싶어. 어떻게 하면 되는지 알려줘.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번역해서 질문을 눌러보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답이 나왔어요. 이게 보면은 얘가 하는 걸 보면 새 구글 스프레드시트를 열고 도구에서 스크립트 편집기를 클릭하래요. 스크립트 편집기까지 가는 건 어렵지 않죠. 그거 아까 요거였어요. 확장 프로그램. 이게 도구에 없고 확장 프로그램에 있는 앱스 스크립트 요거를 클릭하라는 겁니다. 이렇게 이제 열으래요. 열고 다시 돌아가면 그 다음에 편집기에서 기본 코드를 삭제하고 아래에 있는 거를 붙여 넣으래요. 근데 여러분 이게 한글로 제가 번역되어 있는 거 코드 복사가 안 돼서 위에로 가가지고 요 카피 코드를 누르겠습니다. 그리고 얘가 방금 시킨 것처럼 기본 코드를 삭제하고 붙여 넣으래요. 그럼 넘어가서 기본 코드들을 쫙 삭제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붙여 넣습니다. 붙여 넣고 일단 저장을 한번 해 놓을게요. 그리고 돌아오면 그 다음에 다음 변수를 자신의 값으로 바꿔야 된대요. 여기서 your API를 바꿔야 되는데 news API.org라는 데로 가가지고 변수를 바꾸라 그러네요. 그리고 검색할 기사 수를 설정하라. 그리고 저장을 하고 뭔가 테스트를 하면 된대요. 이런 식으로 설명이 돼 있어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필요한 건 이 API 키를 받아야겠네요. 이걸 받으려면 이 뉴스 API로 가야 된다고 합니다. 여기로 가보면 get API key 하고 뭔가 회원 가입을 해야 되나 봐요. 잠깐만. 그러면은 막 회원 가입해가지고 가져와야 되는데 이거 좀 귀찮잖아요. 그래 얘한테 한번 제가 한 번 더 물어볼게요. 자, 여러분 이렇게 할 거예요. 일단 위에 답변 고맙긴 한데 우리는 위에 막 뉴스 API 가서 가입하고 막 복잡하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정 안 되면 이걸로 할 건데 일단 가져오지 않고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코드를 다시 작성해줘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아까 뭐 애플, 아이폰 이런 키워드가 있었는데 우리는 일단 한글로 인공지능. 왜냐면 여러분 그냥 인공지능이라고 하면 얘가 번역해서 질문하기 때문에 그냥 영문 기사들이 나오니까 우리는 한글 기사가 편하죠.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의 이메일 주소도 미리 그냥 써 놓습니다. 나중에 어차피 추가해야 될 것 같으니까. 그리고 번역해서 질문을 누릅니다. 자, 여러분 나왔어요. 얘는 못하는 게 없는데 이 API를 계속 가져오라 그러네. 구글 뉴스 같은 데서 그냥 가져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자, 일단 그렇고요. 3개. 그리고 그 인공지능 요게 여기 들어갔나 보네요. 키워드는 여기 들어간 것 같고 내 지메일 주소까지 잘 들어갔어요.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저는 뉴스 API 사이트를 이용하고 싶지 않다라고 다시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하고 질문을 해볼게요. 아, 네, 여러분 나왔습니다. 근데 진짜 우리 챗 GPT는 우리 그러니까 거의 챗대리라고 해야 될까요? 우리 챗대리는 항상 여기 보시면 슈어예요. 모르는 게 없어요. 어쨌든 구글 뉴스를 사용하여 얘가 이제 가져온대요. 그러니까는 기존에는 뉴스 API였는데 그 필요 없이 한 거죠. 근데 뉴스 API를 활용해서 API를 가져와서 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은 것 같아요. 제가 한번 사이트를 봤는데 뭐 각 국가별 뉴스들을 잘 검색하더라고요. 그러나 어쨌든 귀찮죠. 그래서 이렇게 나왔고 이제는 여러분 이메일 주소도 전부 들어갔고 우리 그냥 편집기 열어서 코드 붙여넣고 저장하고 실행하면 돼요. 보니까 그렇게 하면 그냥 끝나거든요. 지금 저는 여기서 복사가 안 되니까 위에 영문으로 돼 있는 거 복사를 하고 이제 가져가서 아까 전에 했던 거 그냥 지워버리고 다시 붙여넣겠습니다. 다시 붙여넣고 이제 코드들을 좀 보니까 이제는 좀 눈에 익죠. 여기 넘버 아티클이 3개, 3개 발행하는 거고 뭔가 키워드 인공지능 여기다가 여러분이 키워드를 더 넣으면 되는 거예요. 컴마 치고 뭐 여기다가 예를 들어 이런 식으로 하면 영화 관련된 것도 추가가 되겠죠. 하고 제 이메일 주소도 여기 들어가 있고 그럼 이렇게 완료가 돼 있으니까 저장을 하고 그다음에 이 실행 버튼을 여러분 누르면 돼요. 그냥 실행 버튼을 눌러봅니다. 그러면 뭔가 승인이 필요하다 그래요. 그러면 권한 검토를 눌러주시고요. 여기서 본인의 계정을 클릭을 합니다. 그럼 혹시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게 외부 인증을 받아야 돼서 뭔가 불안하신 분들은 안전한 환경 돌아가게 하시면 되는데 고급에서 이거를 승인을 해주고 외부 서비스랑 연결할 거고 내 이메일 주소로 이메일 보낼 거다를 허용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이제 실행 로그가 뜹니다. 잘 완료가 됐으니까 제 메일로 한번 가볼게요. 자, 메일로 가니까 여기에 여기 탑3 뉴스 아티클 어바웃 인공지능이라는 게 나오네요. 이거 이렇게 나와서 너무 신기하지 않으세요? 이게 탑3 뉴스 아티클들이 나오는데 이렇게 메타 관련된 이제 뉴스를 첫 번째 뉴스를 이렇게 소제목으로 해가지고 얘네가 보내주네요. 그래서 3개가 나왔고 이거는 오류인가? 어쨌든 추가적으로 이런 뉴스들이 지금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여러분 지금까지 하셨으면 다 한 거나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하고 그냥 아까 코드로 넘어가서 뭐 제목도 좀 이쁘게 한번 바꿔주고 제목도 뉴스 클리핑으로 이쁘게 바꿔주고 지금 이 상태에서 여러분이 기사를 나는 한 10개 정도 받고 싶으면은 10개로 수정한 다음에 다시 저장 누르고 실행하면 이렇게 로그가 뜨죠. 그리고 다시 이메일로 가보면 보시는 것처럼 이번에는 뉴스가 10가지가 나오네요. 그래서 위에는 탑3고 탑3를 포함한 10개가 나오는 건가? 지금 이렇게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걸로도 여러분은 그 지금 시중에 있는 뉴스들을 긁어올 수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여러분께서 뭐 예를 들어서 막 미술 작가예요. 그래서 본인이 고흐나 렘브란트와 관련된 내용들을 되게 좋아해. 그러면 그 키워드를 넣어놓으면 계속 긁어오는 거죠. 혹은 제가 이제 어린 아이인데 저는 작가가 꿈이에요. 그러면 디즈니나 픽사나 마블 같은 것들과 들어간 뭐 해리포터 이런 것들이 들어가 있는 키워드를 입력해서 그거와 관련된 기사들이 계속 나한테 가져올 수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이거를 이대로만 쓰면 좀 아쉽죠, 여러분. 이거를 그래도 뭐 표라든지 좀 깔끔하게 순번이라도 이쁘게 좀 붙이고 싶단 말이에요. 그럼 그럴 때 어떡하냐? 옛날 같으면 막 개발자분들 막 친구 물어보고 돈 주거나 이랬어야 됐는데 가면 됩니다. 그냥 얘한테 물어보면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또 이걸 다듬으려고 한번 질문을 해보는데 요건 코드 작성 고마워 이거는 사실 큰 의미는 없지만 저는 뭔가 이 어느덧 우리 챗대리랑 친해진 느낌이 들어가지고 얘한테 항상 고맙다고 해요. 나는 이제 이메일을 표를 활용해가지고 좀 더 이제 깔끔하게 만들고 싶은데 아래와 같은 형식으로 수정해 줄 수 있어. 그래서 번호, 뉴스 제목, 뉴스 기사 뭐 컴마로 하셔도 됩니다. 뭐 스페이스 바로 띄워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한번 구성을 잡아서 번역해서 질문을 눌러보겠습니다. 야, 우리 챗대리 진짜 여러분 친절하죠. 그새 또 작업을 또 다 이렇게 해줍니다. 해줬고 설명까지 해줬어요. 그래서 똑같이 다 지우고 저장하고 하면 된다. 큰 문제 없어요, 여러분. 큰 문제 없기 때문에 요거 카피 그대로 복사하셔가지고 업데이트 된 걸로 여기다가 지우고 그냥 붙여 넣으시면 됩니다. 똑같이. 근데 우리가 아까 수정을 안 한 게 기사를 10개로 바꾼 거는 우리가 바꾼 거였죠. 그래서 요것만 수정해 놓고 이것도 귀찮으면 아까 질문할 때 챗대리한테 다 얘기하시면 돼요. 그리고선 실행 이렇게 누르면 근데 여기서
뭔가 에러가 떴어요. 이렇게 오류가 떴거든요. 그럼 이때 요거를 저 같은 경우는 다 복사합니다. 복사해서 챗대리한테 가져가요. 자, 이런 식으로 오류가 발생했는데 코드를 수정해 줄 수 있어? 하고선 요것도 그대로 올립니다. 뭔가 여러분, 저는 뭔지 몰라요. 이걸 근데 뭐 학습해 보실 분들은 찬찬히 읽어봐도 되는데, 뭔가 어쨌든 오류가 있었고 과부하가 있었던 것 같대요. 그래서 코드를 저는 그냥 카피합니다. 그리고 역시 가져가서 다 지우고 여기다가 붙여넣죠. 붙여넣고 다시 저장 후에 실행을 눌러주면, 자, 이렇게 여러분 처리를 해줍니다. 그리고 가요. 제 메일로 다시 가요. 그러면 과연 어떻게 돼 있을까? 두둥. 와, 여러분 미쳤죠? 미쳤죠, 진짜. 너무 깔끔하게 잘 나왔죠. 아, 진짜 이거 보면은 약간 소름이 돋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세 개가 왔는데, 이제 우리는 여기서 좀 더 욕심이 나는 거죠. 이거를 기왕 보는 거 어떤 그 언론사에서 배포를 한 거고 어떤 기자님이 썼는지 정도가 궁금할 수도 있고, 더 디테일하게 가시는 분들은 이게 어, 언제 발행된 건지까지 알고 싶잖아요. 그래서 또 갑니다. 자, 위에 작성한 코드에서 표 내용을 아래와 같이 수정하고 추가하고 싶어. 번호, 뉴스 제목, 기사 링크, 그리고 제가 언론사 기자명 발행 시간까지 추가를 했습니다. 그리고 위 내용을 반영하되 한글로 작성해줘.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과연 어떻게 될지. 네, 여러분, 챗 대리가 또 완료를 했습니다. 이제는 아래 보지도 않죠. 코드만 카피합니다. 그리고 클리핑으로 가져가서 역시 다 지우고 다시 붙여넣고, 그 다음에 저장 완료되는 거 보고 실행합니다. 에러가 났네. 26번. 잠시만요. 한 번 더 제가 한번 해볼게요. 하고 실행. 그러면 타이 오류를 역시 가져가서 네, 여러분, 또 완료됐고 이제 수정된 걸 또 카피해서 뉴스 클리핑으로 가져갑니다. 다 지우고 다시 붙여넣고 저장 완료됐으면 실행 누르면, 아, 오케이. 아, 우리 챗들이 근데 한 번에 좀 해주지. 계속 이렇게 좀 애를 태우죠. 그러니까 이렇게 나옵니다. 이 기자 이름을 찾지 못했나 봐요. 이 부분에는. 그래서 안 들어가는 것 같고, 일단 한글로 다 바꿔줬죠. 그리고 발행 시간까지 이렇게 나옵니다. 얘도 한글로 나오면 좋은데 어쨌든 뭐 코리안 스탠다드 타임으로 해가지고 나오고, 이런 식으로 여러분 내용이 정리가 되는 거죠. 어, 그래서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지금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활용하실 수 있고, 이 제목 같은 것도 바꾸실 수 있어요. 되게 신기하죠, 여러분. 그리고 저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제목이 데일리 뉴스 다이제스트 인공지능인데 2월 26일, 25일 이런 식으로 날짜별로 오게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이 직접 이제 질문을 하시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여러분이 표나 내용도 이쁘게 꾸미면서 이 그 메일 클리핑 서비스를 여러분이 직접 만들어서 운영을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가져오시면 될 것 같아요. 뭐 추가적으로 이런 식으로 지금 토요일이나 일요일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이런 부분들도 그 주문을 하셔가지고 그날 오는 메일에는 그날 발행한 것들만 오게 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굉장히 여러분 간단하죠. 이러면 뭐 여러분이 관심 있는 키워드 분야에 있는 것들을 빠르게 가지고 올 수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직접 한번 여러분한테 아예 녹화하기 전에 한번 혼자서 해본 건데, 이런 식으로 저는 이제 처음에 세팅을 했었거든요. 어쨌든 저보다 좀 더 한번 이쁘게 꾸며보시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거의 과정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요거예요, 여러분. 최신 뉴스. 그래서 키워드 인공지능으로 잡았고요. 수집했고 프로그래밍 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에 이메일로 넘어오도록 했어요. 아, 그런데 트리거 설정을 아직 안 했죠. 이 트리거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알려드릴게요. 제가 이거 안 했으면 놓칠 뻔했네요. 제가 이 트리거를 어떻게 쓰는지 알려드릴게요. 트리거가 뭐냐면 뭐 알람이라고 보시면 돼요. 이 옆에 보시면 우리는 지금 편집기에서 이거를 코드를 입력을 한 거고, 그 아래 시계 표시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트리거를 눌러 보십니다. 그러면 지금은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 트리거도 없는데 여기 자, 요 밑에 트리거 추가 있죠. 요 버튼을 딱 클릭을 하시면
이런 식으로 실행할 함수, 이거는 지금 자동으로 세팅이 돼 있어요. 이 get news article이라는 코드로 전달된다는 거고, 배포 선택되는 것도 그냥 놔두시면 되고, 이벤트를 이제 선택을 하면 됩니다. 근데 이벤트가 뭐냐면 우리는 시간을 기반으로 할 거예요. 그리고 트리거 기반 시간은 뭐 특정 날짜 분 다 됩니다. 근데 우리는 일별로 받는 걸로 일단 할 거잖아요. 매일 오는 걸로. 이걸 클릭하고 내가 받는 시간은 언제로 할지. 여러분이 만약에 회사에서 혹시 직장 다니셔가지고 오전에 받는 분들이라면은 뭐 이 시간에 어차피 회사 거 메일 오니까 오후에 한 번 더 내가 관심 있는 거 받을 수 있게 뭐 오후 뭐 퇴근 시간 이후로 설정을 하셔도 되고, 어쨌든 원하는 시간으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나는 뭐 오후 3시에서 4시 사이에 할 거야 라고 하면 이 상태로 해서 저장 버튼을 누르면은 얘가 옵니다. 지금 10시인데 10시에서 11시 사이로 한번 해볼까요? 하고선 저장을 하나 해놓으면 이런 식으로 이제 트리거가 작동을 하게 됩니다. 작동을 하게 되고, 아까 전에 실패했을 때도 뭔가 세팅을 할 수는 있는데 그냥 저는 비워놨어요. 비워놨고 이 상태로 하고 있으면 얘가 알아서 뉴스를 하나 보내줍니다, 여러분. 얘네가 그 사이에 올지는 모르겠네요. 어쨌든 이 시간 내에 이 트리거가 반응을 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미 한번 실행을 해서 안 올 것 같기도 한데 이런 식으로 된다는 거, 그래서 이렇게 활용하시면 된다는 거 이해하셨죠? 트리거까지. 그럼 설명 이거 드린 것 같고, 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를 하고, 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의 결론은 이거 코드 하나도 몰라도 쫄 필요 없다. 그냥 우리 챗대리, 우리 진짜 챗대리 너무 너무 멋있죠. 우리 챗대리와 함께라면 다 할 수 있으니까 요거 저거 보면서 따라 하셔도 되고, 아니면은 어쨌든 끝나고 나서 한번 직접 챗 GPT한테 물어보면서 해보세요. 이게 개발자분들이 보시면 약간 뭐 허점이 있을 수도 있고, 야 저거보다 훨씬 쉬운 서비스 많은데 저렇게 어렵게 가냐라고 하시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우리 일반인 수준에서 이 정도만 해도 엄청난 거죠, 여러분. 엄청난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요. 다만 아마 저랑 그 문장을 똑같이 해가지고 챗 GPT한테 질문을 하셔도 제가 알기로는 여러분 개별 계정마다 쌓인 정보들이 다르기도 하고, 챗 GPT의 답변은 여러분 계속 다른 답을 할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럴 때 좀 답답하고 왜 계속 오류나지? 막 약간 머리가 지끈지끈 하실 수 있는데,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다시 처음부터 시작하거나 중간에 모르는 거나 오류 나는 거는 계속 질문해 보세요. 그 과정을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챗 GPT뿐만 아니라 뭐 메타든 또 이제 구글이든 얘네가 나오는 바드 같은 다양한 그 챗봇 서비스한테 어떤 질문을 하는지 연습하는 과정이니까 한번 직접 해보시면 좋겠어요. 오늘 건 굉장히 간단해서 아마 좀 유용하게 많이 사용하시지 않을까 합니다. 어쨌든 여러분, 오늘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재밌으셨죠? 많이 도움 되셨으면 좋겠어요. 네, 어쨌든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빠이.